왜냐하면 또 패치가 4년이 붙잖아요, 여러분. 그걸 초대 우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간지 타이틀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시네요. 뭐지 이건? 먹었으니까. 네. 여성을 데리고 한 번도 이제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컨텐츠를 해볼 건데요. 저도 사실 이거 잘하진 않아서 팟캐스트라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 약간 공책 열정을 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영상에 먼저 올라갈 거라서 그 공책 열정은 아마 모르실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레알 팬이시고 진짜 앞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팬지를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덕질? 구단 덕질을 구단 덕질 아이돌 덕후들도 저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 경기마다 모든 일지를 다 쓰시니까 그래도 입문 시기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과거가 워낙 훌륭하긴 한데 챔스 3연패 못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뺐고요. 24, 25 시즌하고 이번 시즌 여름까지만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23, 24까지인데 23, 24 내용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관련으로 다룰까 하는데 첫 번째부터 비니시우스 재계약 이슈. 이적 시장 팔로우하기 전 한 4월 달부터 비니시우스가 주급을 갑자기 은바페급을 요구한다. 이때 한창 하위선 사가 떴을 때라서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 이쯤이었을 거예요. 내 기억상. 그래서 이때 그게 있었고 근데 그 전부터 레알은 비니시우스를 팔 의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NFS 약간 스탠스가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4월로 넘어가니까 연봉이 너무 안 맞으니까 세후로 은바페랑 동급을 요구하고요. 2,500만 유로고 이게 한화로 약 7억이었나? 막 9억이었나?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꽤 셉니다. 네, 새 전후로 봤을 때. 그래서 레알과의 격차가 매우 심해가지고 카데나세르가 2월 14일에 트윗을 올렸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차기 재계약 시에 연봉 인상 확정 보도가 재계약 청신호가 마테오 모레토 4월 23일에 떠버리면서 되나 싶었는데 금전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카데나세르가 떴고 그리고 재계약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고 8월 이후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 펠릭스 디아스가 최근에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 이 트윗을 올리면서 다시 되나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뤄졌고 비니시우스 휴가 복귀 후에 이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갑자기 3억 5천만 유로의 이적료랑 주급 62억 원의 정도로 추정이 되는 주급 제한을 준비 중. 이거 호날두랑 동급되어 올 겁니다. 아마 호날두가 아마 한 60억 좀 안 되는 주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벤 제이콥스한테 뜨긴 했는데 근데 벤 제이콥스가 사우디 쪽이랑 링크가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걸 발췌를 해왔고요. 궁금한 건데 비니시우스 주급 얼마까지 줄 수 있나? 지금 기준에서. 그렇죠.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지. 그죠? 비니시우스. 이게 지금 얘가 주급이 원래 지금 현재 계약은 22년 재계약을 했던 걸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22년에 5년 계약을 했어요. 비니시우스가. 그리고 그 5년 계약에 총 7,500만 유로?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올라가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7,500만 유로 이렇게 되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무슨 상 같은 거 발롱도를 받는다든지 베스트 상 이런 거 받으면 옵션이 또? 옵션이 붙은 거죠. 200만 유로를 추가로 받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 22년도 계약했을 때. 근데 27년 6월에 끝나요. 그 계약이.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계속 하자고. 2년 남은 거네요? 네. 그게 또 제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18개월 이라고 하더라고요. 18개월이 뚫리기 전에 보통 클럽과 선수 간의 어떤 상호 합의? 그게 안 돼버리면 보스말로 인해서 어느 선수처럼 그쵸. 이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레알에 간 선수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부터 18개월이니까 이제 2027년 1월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건데 그래서 보통 재계약이 마지막 그 기간 마지막 해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한 전반기 내로 처리를 반드시 해야 사실 전반기까지도 안 가고 그 여름 이적 시장 안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이 적깁니다. 네,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통 1에서 2년 남았을 때 그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횟수에서 12월 넘어간다.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 팀 팬들은. 고통받으면서. 그럼 이제 자결은 거의 확정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그래서 저도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이적 시장을 제대로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감이 안 잡히니까 어제 방에서 여쭤봤어요, 팬분들한테. 그럼 비니시우스 어디까지 낮추면 혹은 다른 것들을 조금씩 끼면 재계약이 가능한가. 잘하면 상관없다가 팬분들의 의견이었어요, 사실. 사실 저도 그 주급을 줄 때 스타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유니폼 판매 수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면에서 은바페랑 지금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압도적인 건데, 비니시우스가 일단 스타성이 안 되니까 걔는 당연히 실력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저는 비니시우스 스타성이 있다고 봤는데, 근데 그게 약간 그거예요. 안티로서 스타성이 있는 거? 그냥 모두의 적?
그런 스타. 안티스타인 거죠. 이런 스타 구조가 비니시우스의 유니폼을 사게끔 만드는 구조는 아니니까 더 기피하게 되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연봉 협상에서 의미가 있는 스타성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정말 순수 실력으로 붙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순수 실력에서 지금 하자가 보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지금 재계약이 아니라 보내자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실력이 안 된다면? 근데 보내기에는 사실 그러면 호드리고 써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많거든요. 그럼 비니 보내고 그냥 이제 구설수도 많은데 호드리고 쓰면 안 되냐.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비니시우스의 고점을 아니까. 발롱 2등. 그쵸. 아니까. 이게 기본 수치가 어쨌든 발롱을 받지는 못했지만 발롱 받을 뻔도 했잖아. 그러면 이 선수의 포텐이 있다는 건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이 구설수 하나 때문에 보내버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보내야 된다면 사실 호드리고가 가는 게 맞긴 하지. 이론상.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면 비니시우스 이 가격 오케이. 그럼 알겠어. 포텐도 알겠어. 여기서 플러스 인성이 만약에 이픈 오리를 또 했거든요. 만약에 인성이 좀 너그러운 발베르데, 프란 뭐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선수였으면 재계약 오케이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성만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결국 경기를 잘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사실적으로 2-4-25 시즌 비니시우스의 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계약을 할 때도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력이 되느냐 자꾸 팬분들이 의견을 가지시는 거죠. 정말 그 음바페밖에 안 보였어가지고 한 12월부터는 그쵸. 비니시우스는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서 그래서 사실 이 자격이 없긴 하죠. 이 동급 대우라는 게 결국에 내가 쟤랑 실력이 같다라는 건데 2-3-2-4 시즌 폼을 유지해도 이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유지도 못했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냥 음바페는 애초에 월드컵에서도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비교가 안 되죠. 애초에. 네. 그래서 이런 음바페랑 동급 대우에 관해서는 아마 비동의가 많이 있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고 사실 비니시우스 재계약 이슈는 아직 뭐 2년이 남은 시점에는 뭐 막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2년 남았으니까 말 그대로 그쵸. 막 조금 더 여유롭게 한데 사실 비니시우스 가장 화제되는 거는 인종차별하고 안티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인종차별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래갖고 내가 또 궁금해 정리를 해봤는데 네. 엘클라시코 관중석에서 멍키라고 모욕을 당했으나 바르사 팬이겠죠 아마 그렇죠. 용의자가 특정이 불가가 되었고 이게 2021년 10월 24일 바르사 원정 캄프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관중석으로부터 바나나를 가져와라 형사처벌 기준 미달이라서 이건 처벌이 안 됐고 2022년 3월 14일 마요르카 원정이었고요. 그리고 한 방송인이 이거 좀 유명한 방송이더라고요. 비니시우스의 셀레브레이션에 관해서 원숭이처럼 굴지 마라. 너 징징거리지 마라. 이게 춤추는 거에 관해서 꼽을 줬는데 꼽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인종차별을 섞은 사건이 있었고 이게 엘 치링키토라는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2022년 9월 16일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펠레가 말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축구는 기쁨이다. 춤이고 진짜 파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춤에 관해서 춤추지 말라는 거를 비꼬는 걸 반문하듯이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에 싸울 것이고 펠레가 그래도 브라질의 정신적 지주고 흑인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를 쳤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블랙이라는 야유가 계속 쏟아졌다. 5월에 이제 이번 연도 5월에 관련인들이 싹 다 1년 집행유예 판결이 됐고 이게 3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거고요. 2022년 9월 16일 바야돌리드 원정. 그리고 이게 제일 화제가 됐는데 저희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비니시우스 인형 이거 다리에다가 목 매달아놔가지고 알레틱 극성 팬들 관련인들 싹 다 징역 4년 구형됐다고 하고 2022년 9월 18일 이거 살해협박이잖아요. 도가 다르잖아요. 너무 심한 거죠. 이거 글쎄요. 실제 사진을 보셨으면 더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마네킹이 정말 몸에 달아서 죽은 것처럼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약간 비틀어진 채로 사진 찍혔는데 너무 슬프다. 너무 충격적이야. 이게 크기도 인형 크기가 진짜 사람 크기처럼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목매단 줄 알고 신고했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또 밤에 찍힌 사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맞아요. 약간 식별도 어려웠고. 근데 마요르카, 오사수나 원정 등에서 인종차별 구호 연달아서 발생, 벌금과 입장 금지 처분 이거 쓰면서 느낀 건데 이쯤 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2023년 2월 5일에서 18일 동안 계속 시달렸다고 하고 그리고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가 다시 적발돼서 조사 및 법적 조치 진행된 게 2023년 3월 5일 베티스 원정 그리고 몽키 비니시우스 나이 너 죽어라라고 이렇게 욕을 했던 거 법원에 항의를 했지만 이게 진적이 안 됐고요. 이거는 이제 3월 19일에 바르사 원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팬의 욕설 때문에 경기가 중단된 거 이게 비니시우스 인종차별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발렌시아 원정에서 방송 마이크에 갑자기 들어가갖고 관중석에서 막 싸우는 거 짤로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그 들어가고 당사자랑 언쟁을 벌였던 사건 그리고 이거를 복수하려고 다음 연도에 이제 3월 3일에 발렌시아 원정을 다시 와가지고 득점을 해서 이제 주먹을 이렇게 치켜 세우며 인종차별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까지가 이제 비니시우스의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건
사건들인데 지금 대충 세어봐도 10개쯤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이게 그래도 주요한 것들, 큰 것들만 가져온 게 이 정도일 거고 그 외에 안 잡힌 게 얼마나 많겠어. 이슈 안 된 게. 그죠? 네. 그리고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실제로 뭐가 구형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한 것들이 이제서야 좀 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심하지. 살해 협박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봐. 집 밖에 나가겠어 이거? 무서워서? 그 다큐 이름이 뭐였죠? 댄스 춤춰라 비니시우스? 네, 그거 요즘 제가 도롱 많이 받았죠? 네. 제가 댄스 비니시우스라고 그래서 자꾸 그거를 그건데 댄싱 비니 그거 있는데 넷플릭스 다큐처럼 나온 거예요. 그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엘치링키토 그거 서사가 이어지는 네, 제목이구나.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댄스라는 키워드를 이제 다큐 제목에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된 건데 브라질 삼바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다큐를 보시면 다큐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시면 또 좋을 텐데 그거 보시면 이제 안에 비니시우스의 어떤 이적할 당시 그때의 모습이라든지 그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친구들도 같이 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 인종차별했던 그 다리에 인형 걸려있고 그 사건의 자료 화면도 같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비니시우스가 좀 짠하죠, 사실. 그 사건들은 너무 짠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은 충격 먹은 게 그래도 라리가가 속한 국가가 네. 스페인이고 문화적으로도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쪽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고 유럽에서 남미와의 유사성이 많아가지고 남미 출신 선수들이 실제로 많이 가기도 하고 가게 됐을 때 국적도 쉽게 딸 수 있고 해서 많이 가는데 이런 무대에서 이제 인종차별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조금은 네. 그래서 테바스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사건들도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 비니시우스는 정말 동정여로만 받고 살았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본인이 갑자기 조커가 돼갖고 네. 흑화를 해서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흑화를 하던 얘가 날뛰기 시작하더니 이게 저희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날뛸 때가 좀 종종 생겨가지고 이게 막 사람 자체가 완전 뒤틀렸다고 하기에는 뭔가 구단에서 태도 문제로 그쵸. 일삼은 건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 비니시우스가 안티가 많이 생긴 사건들은 다 상대팀 선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왜 이렇게 뒤틀려 버렸는지 인게임 매너가 너무 구린데 근데 비니시우스가 저 사건들로 인해서 멘탈에 극심한 타격을 받은 건지 몰라도 감정적인 붕괴가 드러났고요. 대표적인 사건 23-24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젠발 수비수 오르반 목을 졸라버리면서 이제 많은 파장이 일었고 그때 누가 봐도 다이렉트 레드감이었지만 그렇죠. 옐로 카드가 판정이 되면서 판정에도 논란이 생기고 쟤는 왜 저러냐 이거에도 논란 생기고 아무래도 임팩트가 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컸던 것 같긴 해요. 이제 목으로 이렇게 가니까 너무 그죠. 세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래서 좀 더 기억 많이 하시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레드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이게 옐로는 아니지. 사실 목으로 그죠. 손을 가는 거는 이거 레드 위험하기 이후에 때문에. 징계 더 먹어야 돼요 사실. 그쵸. 폭력성이라서 완전. 징계를 그 이후에도 아마 안 받고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았던가요? 그죠? 네, 그래서 하필 이게 판정도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비니시우스한테도 악감정이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것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거 이외에도 뭐 이제 상대 선수랑 계속 싸우고 징징거리고 감정 싸움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웃는 걸 경기장에서 보는 게 약간 골 넣었을 말고 딱히 봤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보통 심판 판정에 관해서 가장 요란한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서 7번의 비니시우스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뭐 볼거리가 많아졌다 이러면 그냥 솔직히 저는 제3자니까 별 상관없는데 클럽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는 거 이거는 레알 팬들한테 큰 타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감정 배설의 빈도랑 징계 빈도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네. 이게 좀 레알 마드리드의 브랜딩 이쪽 이미지 쪽에서 타격이 가면서 실질적으로 선수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카드 트러블 때문에 생겼죠. 이게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져오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조금은 얌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다 고친 건 아닌 것 같고 23-24 때가 진짜 심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도 마페오인가요, 여러분? 네. 네, 그 친구가 또 있는데 그 친구랑 붙었을 때 경기장 내에서 그 친구가 자꾸 시비를 걸었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 그러다가 이제 비니시우스가 왜냐면 그 친구가 경기 전인가에 비니시우스를 저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니시우스 권투로 나랑 붙으면 비니시우스 뭐 한 주먹거리도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해가지고 경기 끝나고요? 아니, 경기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 트래시 토크였네. 약간 UFC처럼. 네, 그게 무슨 소린가 대체.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거 축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권투인가 무슨 복싱인가 뭘 들고 오더니 그러면 난 비니시우스 막 이길 수 있다.
하더니 결국에 경기장 안에서 서로 시비 털다가 그 하프타임이죠. 나가면서 안에서 또 싸웠다고 둘이. 네, 그게 또 이번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자꾸 긁혀요, 얘가. 또 이게 아무래도 인종차별도 있고 뭐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좀 불안한가 봐요, 얘가 정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기장 안에서 긁거나 뭐라고 해도 애가 그냥 그 게이지가 확 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약간 세게 말하는 거긴 한데 약간 피해망상? 여기까지 가요? 그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금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처가 되니까 팬들도 안타깝긴 한데 경기장 내에서는 좀 자중 좀 하지 왜 저럴까. 아니면 경기라도 잘하든가.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 못하고 행동들도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하지 뭐 어쩌라는 건가. 팬들도 이제 지친 거죠. 이게 연관성이 없진 않은데 비니시우스의 흑화의 발단이 인종차별이라서 근데 인종차별 때문에 이 비니시우스의 행동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죠. 네, 그래서 레알 팬들도 많이 돌아섰나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할 때 저렇게 논란도 많고 클럽 같이 떨어뜨리는 애는 차라리 보내고 사우디 돈 많이 준다는데 그냥 보내고 꼬드리고 데리고 있자. 이런 여론이 좀 그래도 많이 생긴 게 결국에는 비니시우스가 이사 이후 시즌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자꾸 경기장 내에서 이런 이슈들을 일으키니까 팬들도 좀 많이 돌아선 감도 있죠. 댓글에도 있듯이 비니시우스 먼저 긁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네, 시비 먼저 거는 것도 그건 그러니까 정당화할 수 없어. 애가 이미 흑화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 본인만 계속 가격을 당하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면서 얘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말을 할 텐데 그 상황이 아닌데도 혼자 막 긁히고 있어요. 어디서 긁혔는지 팬들도 이제 모르는 거야. 쟤 왜 저래 하는 거지. 긁혀서 상대를 긁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갑자기 긁어버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많았고 다음도 이제 안 좋은 이슈인데 레알 욕하려고 부른 콘텐츠는 아니긴 한데 레알에 관한 잡음들 때가 왔군요. 코파델레이 결승전 전날에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언론에 노출하면서 투전 심판이 편파적이다라는 걸 암시성 발언을 남기고 공식 채널 생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욕보였고 이때 아마 그래서 이 주심 딸 있잖아요. 얘가 그 학교 갔을 때 맞아요. 니네 아빠 욕 엄청 많이 들었다? 뭐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식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욕을 먹습니다. 심판의 자식이 이제 학교를 가서 욕을 먹고 와요. 막 너네 아빠 뭐 편파하고 뭐 실력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 애들이 말하는 그대로 순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애들끼리는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그렇게 밖에서 욕을 먹고 오니까 아무래도 심판도 속상한 건 당연하겠죠. 제가 또 이입을 그때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날 그런 게 터지다 보니까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공감을 해보자면 심판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이 어쨌든 그냥 내가 밥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내 직업이 이거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오니 내 자식은 무슨 죄며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성명문을 발표를 했어요. 레알 쪽에서? 네, 그쵸. 2차 성명문까지 나왔거든요, 레알이. 1차 성명문 발표했을 때 사과가 좀 애매했다. 깔끔하지 못했다. 애매한 사과? 네, 애매한 사과. 그러니까 1차 성명문과 2차 성명문을 합쳐서 발표를 했다면 조금 더 깔끔했을 문장을 1차 하고 여론이 안 좋네? 2차 발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짜증났다.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1차 성명문은 약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사과도 아니고. 사과가 아니었어요, 딱히. 그럼 이게 결국에는 그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사건인 거네요? 그쵸.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인터뷰가 됐거든요. 자녀가 욕먹었던 그 심판분이랑 그 옆에 분이 아마 같은 뭐 관계자겠죠? 해가지고 인터뷰 현장에서 또 우셨어요. 그 심판분들이? 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심판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받치셨는지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이거 이슈를 다루면서 그때 제가 욕을 먹었어요. 왜요? 왜 욕 먹었냐면 이게 제가 그때 울지 말지. 아쉽다. 그 인터뷰 장면이 우셨잖아요, 심판분이. 울지 말고 이야기하지. 아쉽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놀랍게도 저는 이걸 공감해보려고
울지 말지라고 했던 건데 아쉬운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 해명의 기회를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네, 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들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게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빌미를 줘버렸어요. 약간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무슨 의견이냐면 거 봐라. 인터뷰하면서도 우는데 어떻게 경기장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겠냐. 평정심을 유지하겠냐. 태클거리가 나왔구나. 태클거리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맞네. 울지 말지. 그 빌미 주지 말지. 그러면 레알이 완전 개쓰레기가 되는 건데. 레알이 욕먹어야 되는 사건인데 오히려 빌미를 얻어가는. 어차피 그 울든 안 울든 쓰레기는 맞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자꾸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그 빌미를 주는 게 너무 열받았던 거야 나는. 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욕을 먹어서 뿌리부터 갈아엎든 해야 되는데 괜히 아 저거 아쉽다 이런 거였죠. 처음에 울지 말자라고 하길래 그 감정적 호소하지 마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 발표가 완벽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말 다 하고 울었으면은. 말 차라리 다 하고 왜냐면 우는 분 옆에서 또 달래주고 있어요 거기서. 허그를 막 해요. 울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말하고 돌아서면서 울든지 차라리 좀 말은 다 끝내고 깔끔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난 이 발표가 성공적이었으면 좋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울지 말지라고 했더니 이제 욕을 먹었다. 네, 억울하세요? 아니요, 근데 그럴만해. 욕 먹으러 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내가 부모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발표했던 상황에 이입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해보려고. 나는 발표하면서 울었을 때 우는 사람을 볼 때 결국에는 끝나지 않고 그 발표가 머리에 남지 않고 울었던 애. 그런 식으로만 기억이 되거든요. 보통 발표하다 울면. 그래서 나는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한 경험에 빗대어서 공감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사례가 잘못되긴 했죠. 똑같은 상황에 접해보지 않았는데 울고 안 울고 내가 판단할 건 아니었지. 하지만 그 말의 뜻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근데 하필 레알 팬이라서. 그러니까 그죠? 그때 좀 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엘클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왔어. 그래서 레알이 잘못된 사건에서 레알 유튜버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욕을 아마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자식이 욕 먹고 하는데 울지도 말아야 돼? 눈물을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욕 먹었는데 그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리셨을 수 있다. 당연하다. 내가 말을 이렇게 했으면 욕 안 먹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또 이슈가 있죠. 저 이거 라이브로 보면서 충격 너무 먹었는데 또 제가 너무 잘 아는 선수라서 경기 막판 리디거가 벤치에서 심판에게 물병을 던지며 퇴장을 당했던 사건이 있어요. 6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리디거가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오히려 시비를 걸었으면 그렇지 이런 게 저는 레알 경기를 별로 안 봐서 기억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거 같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사실 축구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당연하죠. 바르셀로나랑 코파델레이 결승이니까요. 근데 리디거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누군가를 향해 뭘 막 어필을 하더니 뭔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 뭐 던진 거야? 이렇게 했을 텐데 결국에는 심판에게 위해를 가한 거잖아요. 이건 안 되죠. 그리고 6경기 출장 정지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아마 리디거는 라리가 첫 경기를 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네. 그렇죠. 코파델레이가 그 리그 종료되기 전에 결승이 치러지긴 해도 잔여 경기로 6경기를 다 소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못 소진했습니다. 아직도 카운팅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알 잡음 중에서 페레스의 주도로 레알 마드리드 일부였나요? 어쨌든 선수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쇼 마드리드라고 하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번역을 잘못했구나. 네, 통째로 내가 알기로는 통째로 오지 않았습니다. 24년 발롱도르 시상식. 저도 이날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그 전날부터 좀 있었죠. 발롱도르 대기방? 그건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로 봤던 것 같은데 이때가 라이브를 할 때는 아니라서 그 촬영으로 봤는 그냥 녹화로. 네, 녹화로 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촬영을 포기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카메라 대기는 해놨는데 결국에 찍지 않았고요. 저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발롱을 실시간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발롱 들어만 봤지 어떻게 시상하나 궁금했단 말이야.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전날. 근데 사실 갈까 말까 막 이런 간다 만다 이런 말 많았거든요. 결국 안 가더라고.
근데 이게 아마 페레즈 회장님 주도일 거예요. 비니시우스가 안 간다고 땡깡 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때 비니시우스 욕먹은 게 뭐냐면 비니시우스가 그때 나이키한테서 발롱도르 축하 선물로 기념 축구화를 받는다라는 기사가 마르카한테 나왔나?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와 끝났다. 야, 이게 왜 나오겠냐? 쇼앤프루브가 된다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설레발이었는데 그게 마르카가 욕먹는다기보다 비니시우스한테 더 핀트가 쏠렸던 사건이 또 있었고. 추가 하나 하자면 비니시우스가 사실 발롱도르 받으면 그 선수진들한테 선물 돌린다고 루이비통? 싹 다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비니시우스가 발롱 받으면 반 친구들한테 햄버거 돌리겠다고, 루이비통 햄버거 돌리겠다고 싹 다 선물을 준비해놨었어요. 그 바이브네. 그쵸, 그 리그 여러분. 우승 경쟁할 때 아스날 팬들한테 미안한데 약간 리그 마지막까지 리그 우승 모르다가 그 팜플렛 다 준비해놨는데 그 리그 우승 실패해갖고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네. 그래서 준비를 해놨다고 막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럼 진짜 받는다. 저 신발부터 하며 선물도 다 준비했으면 이건 사실 비니시우스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단 말이야. 팬들도 믿었어요. 하지만 그 선물 그냥 다 폐기 처분했겠죠. 그리고 막 파티도 있다. 받으면 바로 다 같이 파티 있고 막 뭐 다 준비해놨는데 다 도루묵 된 거지. 비니시우스도 타격이 참 꺾였지만 페레즈 회장님이 그걸 또 못 견디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약간 자존심.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 페레즈 회장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박수 칠 땐 또 박수 칠 줄 알아야. 근데 원래 그리고 레알이 남의 축복을 박수 쳐주던 클럽으로 기억을 원래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좀 놀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이제 비호감 클럽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죠. 호나우시뉴 베르나베에 와서 멀티골 넣었을 때 막 기립박수 다 같이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던 클럽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삐뚤어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페레스의 판단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페레스의 판단이 이제 남미 선수 성에 과한 남미 추구 남미 너무 좋아하고 수비수 쪽에 돈 별로 안 쓰려고 그러고 뭐 이런 정책들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말 많았잖아요. 사실 남미 쪽은 그냥 아까 밈처럼 또 회장님 저희 남미 쪽 시장 돌아보시면서 아이쇼핑 하시네 이러고 농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던데 수비수는 진짜 사람들이 화 많이 냈잖아요. 왜 영입 안 하냐. 수비수 영입을 너무 안 하시고 특히 또 이번에 크로스 교수님 나가셨는데 영입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시고 그냥 유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유스로 땜빵하려고 계시고 그냥 있는 선수 어떻게 내려서 대충 때우려다가 큰 코 다치신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나온 게 라센시오긴 해요. 그쵸. 그러면서 특혜를 받은 선수가 유스가 생긴 게 신기하긴 한데 라센시오도 참 어마어마한 운빨인 게 이게 1군 선수 수비수가 전부 부상인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유스까지도 보면 유스에서도 그러니까 1군이 부족할 때 유스를 기용하는 유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등부터 몇 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기용하는. 거기에서도 3번째인가 4번째 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스에서도 수비수들이 다 부상인 거야. 그러니까 라센시오 차례까지가 온 거예요. 1군도 다 없고 유스 앞번호도 다 나간 거야. 부상으로. 그래서 라센시오가 정말 천운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기용되는 첫 경기에서 툭 올려주는 긴 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롱패스로 해서 벨링엄한테 길게 정확하게 패스를 했고 거기서 바로 벨링엄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어시를 또 해서 또 쇼앤프루브가 그쵸. 유스에서 드디어 터졌다. 내가 라파브리카 대표 유스다. 그렇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돼서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죠. 이거는 그러면 페레스의 작품인 거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운이 맞아 떨어졌다. 참 그 운을 또 잘 이용한 선수가 마침 라센시오였는데 거기 뛰었었다. 결과론적이긴 한데 원래 라모스 같은 선수 그 스페인의 국대 수비수 막 카르발 다음이 이제 없잖아요. 나초 나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페인 국대 선수 있으면 좋으니까 자존심도 올라가고 하니까 또 마드리드면은 스페인의 수도팀인데. 그렇죠. 근데 없어갖고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는데 라센시오랑 또 합의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자존심을 또 어떻게 세우게 됐고요. 네. 일단 페레즈 회장님이 어쨌든 이번에는 막 수비수 영입 안 한다 뭐 어쩐다 하지만 결국에는 감각이 있으신 분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인정하는 분이잖아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판단을 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2000년에 회장 선발되면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십니다. 피고를 데려오겠다. 못 데려오면
회비를 다 돌려드리겠다. 2,200만 유로예요, 그게. 지금 한화로 352억.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 결국에 회장이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결국엔 피구를 데려오셨죠. 성공적으로. 352억짜리 베팅을 성공한 거네요? 네, 아주 도전적인 마인드가 장착돼. 그쵸, 상남자시다. 일단 지르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나는 무조건 회장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바이브가 좀 깡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애초에. 그 이후에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에 지단을 영입합니다. 이때 900억인가? 진짜 엄청 비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로 지단을 영입하고 클럽은 부채에서 드디어 벗어납니다. 네, 이 5억 유로의 수익으로 인해 부채를 벗어나고 지금 다들 아시는 발데베바스 훈련장 짓기 훈련장이 있죠. 발데베바스에. 그 발데베바스 훈련장 짓기에 성공을 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클럽의 현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페레스 회장이 경기장 지어서 땅 열리는 거 있잖아요. 아, 그죠. 네, 잔디 케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멋있는 이제 거. 콘서트장으로도 쓸 수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결과론적으로 코로나 때 흑자를 유일하게 봤던 클럽 레알 마드리드. 이 기반 다 세운 게 지금 페레스 회장인 거잖아요. 네, 그랬었다. 그리고 2001년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2003년 바로 베컴으로 글로벌화를 시킵니다. 얼굴이 필요하다. 레알의 브랜딩을 도와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호감작할 대표 얼굴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베컴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2005년에 좀 힘들었고 2006년에 결국에는 사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안 풀렸어요. 페레즈 회장님 나가고 나서 클럽이 오히려 뭐 그냥 정책이었어. 그러다가 2009년에 결국에는 화려하게 또 복귀를 하십니다. 누구를 데려오느냐? 호날두, 카카, 벤제마, 알론소 이렇게 해가지고 뉴 갈라티코, 새로운 갈라티코를 다시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영입을, 이게 영입을 하실 때마다 자꾸 막 공약을 엄청 크게 걸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회장 선거 빨리 되려고. 그치, 회장 되실 때마다 피구 데려오겠다. 호날두, 카카 막 이런 애들 다 데려오고 대단하신 분이다. 깡 하나로만은 최고시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공약은 저기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라포르타 그 메시 잔류시키겠다. 상반되긴 하네 이게. 그죠. 남미 출신을 왜 이렇게 선호하느냐. 이제 영희까지 여기고 이제 그 갈라티코 다음에 갈라티코까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는데 네. 남미 시장. 남미 출신들을 또 선호하시잖아요. 페레 회장님이. 남미 시장이 또 크대요. 네, 인구가 브라질 인구만 2억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 언어가 같잖아요. 이게 포르투갈어가 브라질이 사용하고 또 스페인어는 또 나머지 남미 분들이 사용하신대요. 펜질하기 좋으니까 또. 네, 그렇죠. 언어가 통하면 사실 쉽게 사람들이 빠져들기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 데려오고 외국인 쿼터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는 또 외국인 쿼터 문제가 있는데 몇 명 이상 영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 데려오고 스페인 이중 국적을 취득해서 클럽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구조를 원하신다. 아, 그러니까 남미에서 선수를 수혈해 와서 남미 팬층을 일단 확보. 그렇죠. 네, 그렇게 브랜딩을 해놓고 심지어 스페인 국도 따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 이거 논이유 문제 안 생기게.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다 관리 끝났죠. 발베르데랑.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외국인 쿼터 문제도 동시에 해결. 네, 머리를 좀 쓰신다. 똑똑하네. 네, 그렇죠.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는 게 또 이득이니까. 이래서였구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외국인 쿼터 문제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적료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발베르데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시청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발베르데 가격 생각하면은 가성비가 지금. 네, 지금 발베르데 혼자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미드에서 공도 순환시키고. 500만 유로 값어치가 저게 사실 5천만 유로여도 안 아까울 텐데. 네.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기만 잘 걸리면 노다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데려온 게 지금 엔드릭이잖아요? 그렇죠. 엔드릭이가 나 만족도는. 아, 얘가 부상을 당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클럽 월드컵에 원래 엔드릭을 데려갔으면 당연히 엔드릭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고 팬들도 사실 기대했어요. 알론소 감독님은 엔드릭을 어떻게 쓰실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하필이면 라리가 마지막 경기 그때 부상을 당합니다. 엔드릭이. 그래서 클럽 월드컵에 아예 못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나와보려고 미국에 가서 훈련을 하다가
그때 또 마지막에 부상을 당했어요. 추가 부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곤살로가 데뷔한 거구나. 네, 애초에 곤살로가 아니고 엔드릭이 나왔어야 되는데 엔드릭이 시즌 마지막에 딱 클럽 월드컵 직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못 나오게 되니까 이게 곤살로를 쓰다가 4강 이후까지 올라간다면 엔드릭을 좀 써볼까 하고 부상 끝나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훈련 중이었는데 거기서 또 마지막에 추가 부상 당해서 지금 8주에서 10주 정도 또 못 나오거든요. 지금부터요? 며칠 전에 기사 뜬 거예요. 8주에서 10주예요. 프리시즌 캠프 다 스킵 확정이고 9월, 네. 그럼 10월 A매치 기간에 복귀한다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지금 엔드릭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 부상이 자꾸 유리몸 느낌이 나는데 괜찮은 거냐 하면서 팬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아쉽죠. 엔드릭은 사실 임대가도 된다고 본인이 수락을 했지만 사실상 불안할 겁니다. 심지어 나왔을 때 활약성도 애매하니까. 네. 사실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어마어마한 친구긴 하지만 좀 곤살로가 클럽 월드컵에서 너무 잘했다 보니까. 그래서 첼시 쪽에서도 그 얘기 나와요. 그 마침 같은 팀이었던 에스타방 윌리안도 야, 엔드릭이 저렇게 씹어먹거든요. 저렇게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지금 라리가 가서 뭐 사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헤매는데 남미 애들이 넘어온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잘할 보장이 있냐 이런 얘기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드릭 건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어린애들이 좀 적응하기 힘든 것 같고. 근데 아직 어리니까 네, 그죠?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하위선인데 지금 약간 수비 쪽에다가 돈을 별로 안 쓰는 페레스 배장, 이 편견을 깨버리는 센터백의 빅 사이닝 오랜만에 지른 딜이죠. 알라바 FA, 그 다음에 리디거 FA, 나초도 유스였고 그 전에 있었던, 그리고 라센시오도 유스고. 그나마 돈을 질렀던 게 밀리탕 정도인데, 네. 이 하위선에 관해서는 처음에 레알하고 링크 뜨다가 5천만 유로였나 6천만 유로였나 그거 보고 근데 레알이 수비수에다가 저 돈은 안 쓸 것 같은데 싶어갖고 안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레알이 빠진다 그래갖고 첼시랑 링크가 확 떠서 미팅 다 좋게 흘러가고 이제 개인 합의 절차 밟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갑자기 레알이 개입하면서 채갔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짤이 이거예요. 그 멜기남이라 그래갖고 그 하트 시그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트 시그널. 네, 호날두 이 짤 만들어. 방송을 또 안 봐가지고. 네, 이게 있는데. 진짜 이거 같더라고요. 그냥 아련하네. 네. 되게 딱 체급 높은 알파 메일이 들어와갖고 아, 너 뭐 돼? 내가 가져갈게 이러고 그냥 사위선 너무 쉽게 뺏겼다기보다는 원래부터 레알 것 같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본인이었으면 하위선 입장이었다면 레알 첼시. 나랑 퀴즈쇼. 아니 하위선이 근데 원래부터 마드리디스타긴 해가지고 저는 뭐 첼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본인이 뭐 레알 워낙 좋아하고 레알 그 들어오면은 갈만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해할 만한데 짜증나죠 사실. 짜증나긴 하다. 그래서 당연히 올 친구가 오는구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 정도 선수? 당연히 레알이 와야지. 레알 팬들 자존감 높다. 당연히 레알이 와야 되지 않겠어? 이게 당연이란 말이 쓰기 힘든 말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본다면은 사실 이거 클럽 월드컵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커뮤니티도 막 보고 했는데 반응들이 보면 이게 이적생인데 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다 라는 평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실상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그죠. 행복했습니다. 얘가 없던 경기가 이제 PSG전. 그니까요. 이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것만 하지 말지. 퇴장 당하지 말지. 그래서 힘들었다. PSG전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베르데랑 라울 아센시오 이렇게 대체로 나왔는데 실패죠. 실패했죠. 라센시오가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실수하고 그리고 리디거가 또 9분인가요? 11분에 실수하고 그래서 벌써 11분에 2대 0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기 보려고 알람 맞춰놨는데 못 일어나갖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비몽사몽 하면서 그 방송을 들어갔어요. 스코어가 3하고 0이 적혀있는 거예요. 끝났구나. 안 봐야겠다 해서 안 봐가지고 나 아예 몰라요. 그 경기. 누가 축구에 3점 슛을 넣어요? 4대 0은 되게 신기하더라고. 전반에 이미 3대 0이었어요. 그 경기가. 내가 아마 하프타임에 들어갔을 거예요. 전반에 이미 3대 0이 나와서 이미 사실 10분 만에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나마 좀 전반에 한 점이라도 따라가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결국엔 전반을 3대 0으로 끝내더니 이제는 실점이 없겠지. 그래도 오늘 경기 한 골은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후반전을 봤는데 그 마지막에 또 안 먹혀도 될 것까지 결국에는 먹히면서 4대 0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가장 기분이 더러웠던 경기가 되겠네요? 그쵸. 제일 기억이 생생한 만큼 원래 가장 최근 경기가 진 게 제일 기분이 나쁘잖아요.
가장 기억이 생생한 게 또 기억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이다. 아니 그래도 트렌트 하위선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만 들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걔네가 제일 잘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 네, 이상하잖아요. 그 전까진 그럼 대체 어떻게 소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알론소도 이제 왔으니까. 이제 반대로 안 감독님, 안첼로티 감독님 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 재평가. 역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빅이어 레알에서 3개 들었으니까. 네, 그쵸. 하지만 2-4-2-5 시즌 팬들은 안첼로티 감독님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욕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전술이 없다. 이게 무슨 비니시우스랑 은바페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둘이 동선 계속 겹치고 안 되지 않냐.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님 욕하는 거 많이 봐가지고 아마 농담을 한 소릴 거고. 아 그래요? 클럽 월드컵에서 네.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선수 MVP. 얘가 짱이다. 얘가 짱이다. 사실 꾸준한 걸로 평균치로 치면 저는 벨링엄 뽑아주고 싶고. 전 발베르데 뽑을 줄 알았어요. 벨링엄도 첫 경기에 실수를 했을 거예요. 아릴날전? 여러분. 네, 아릴날전 해가지고 그 경기를 비겼어요. 우리가 사우디한테 비겼는데 그래서 그거 사우디한테 비겼다는 이유로 또 놀림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여론 눈치 볼 것 없이 자유롭게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 벨링엄을 고르셔갖고 근데 이게 문제될 건 없는데 네. 아마 악플 중에 하나가 얼빠라고 달리지 않을까. 라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야? 네, 라는 생각이 아니 들고. 근데 발베르데가 그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로 뽑기도 그렇고 곤살로지 하시는데 곤살로도 맞긴 하죠. 어떻게 보면 맞긴 해. 그래서 제가 곤살로를 뽑을까 벨링엄을 뽑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중간에서 열심히 띄워준 건 벨링엄이 아닌가. 벨링엄이 여러 개 다 했으니까. 네, 너무 다양한 걸 해주고 또 벨링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비상. 곤살로가 골을 넣을 일이 없습니다. 허리가 끊기는데 어떡해. 그 과정을 만들어준 선수니까. 네, 저는 또 과정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곤살로도 참 득점왕까지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참 잘했다. 너무 뿌듯하다. 그러면은 가장 아쉬웠던 선수. 클럽 월드컵에서요? 네. 얘 진짜 너무 싫었다. 볼 보기 싫었다. 너무 싫었다. 기대치 대비여도 되고 그냥 기대치 대비가 아니라 기량이 제일 못해서 걔를 뽑아도 되고 그러니까 골라놓고 그 기준만 말해주면 돼요. 아무래도 라센시오. 이게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다 라센시오 뽑는데 왜지? 이게 저도 참 어쩌면 라센시오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급하게 뭐 1순위 후보도 아니었잖아요. 뽑혔던 과정 자체가 급하게 쓸 사람이 없어서 진짜 라센시오가 1군 쪽으로 띄워줬던 거란 말이야. 2-4-2-5 시즌. 근데 2-4-2-5 시즌 라리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주전으로 띄웠잖아요. 그냥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클럽 월드컵 몇 경기 참 실수한 거였는데 너무 라센시오한테 우리 갑자기 뭐라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하는데 클럽 월드컵만 진짜 놓고 보면 라센시오가 실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카드도 많이 먹었고요. 결국에는 퇴장도 당했고 제 생각에는 3점 이상 내어줬다. 총 실점의 3점 이상이 라센시오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라센시오면 그래도 잘한 게 있다더라도 결국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옵션인데 결국에 4옵션에서 근데 그 정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으로 보였다는 거는 정말 이 저점의 지하가 깊었다라고 좀 느껴지고 최종 성적에 대한 만족도 4강이죠? 마감이? 사실상 페레즈 회장님의 위대한 목표는 트렌트 하위선 영입했고 좋아. 내가 안 쓰던 돈을 썼지. 알론소도 데려왔어. 알론소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 다 사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풀어줬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거의 영향은 또 페레즈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클럽 월드컵 개편되고 초대 우승. 노릴만 하지. 욕심나지. 초대 우승팀. 왜냐하면 또 패치가 4년이 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걸 초대 우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간지 타이틀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시네요. 뭐지 이건? 먹었으니까. 네. 이런 말 이 앞에서 하기 싫었어. 그래서 부러울만해. 부럽잖아요. 좋겠다. 4년 동안 붙이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어깨가 넓어지는 느낌이잖아. 그 초대 타이틀이 또 간지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메달을 언제 걸어주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심지어 사진도 같이 찍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드셨어. 야,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처음 봤거든요. 트로피에 새기잖아요. 또 엠블럼을 새겨주시더라고. 클럽 월드컵에서는. 원래 보통 이름만 새기고 하는데. 그쵸. 해서 엠블럼도 찍어주길래 와 저거 너무 멋있다. 간지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블 아세요? 마블 유니버스 보세요? 네. 좀 알죠. 아가모토의 눈 알아요? 뭐죠? 닥터 스트레인지 갖고 이건가? 있는. 네, 이거 열리는 거. 그거 클럽 월드컵 트로피 보면 13개 가득 꽂아갖고 돌리면 이렇게 열려요. 어머 진짜요? 네. 되게 신기해요. 우와. 근데 그거 진품을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트럼프한테 기증하고 도망갔어요. 아 그건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거? 네, 미국에 있다고 진짜는. 첼시가 갖고 있는 거 가품이죠. 짭을 갖고 왔다고 초대 우승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심지어 트럼프 줄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 가졌어. 어쩐지 사진을 같이 찍더라. 자기 거였구나. 그 소유권 인증한 거군요. 자 그다음 이제 그 클럽 월드컵에서 네. 사실 아쉬웠던 선수, 좋았던 선수 다 뽑았지만 이상하게도 좀 잊혀진 선수 호드리구가 있죠. 네, 이게 좀 호드리구가 지금 매각 이슈가 많이 뜨긴 하는데 네. 사실 뭐 별 진전은 없지만 그쵸.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견해는 5월 17일에 있었던 알론소 부임 인터뷰인가? 거기서 호드리구 정말 필요하다. 뛰어난 맞습니다. 선수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약간 철학이 있는 듯이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뭐 줬을 수도 있겠죠. 훈련 쪽에서. 근데 결국에 이제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은 6경기 중에 92분 출전에 불과했고요. 네. 선발은 아릴라전 딱 한 경기. 네. 그거 뛰고 끝. 사실상 플랜에서 배제가 됐음을 암시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레알 전문 기자들로부터 이제는 연달아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뭐 막 사람들도 주목을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1억 유로 미만으로는 협상할 생각 없고 그 이상부터 갖고 오면 협상할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아직까지 선수가 뭐 이적을 희망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명시된 게 명확하진 않아서 진전은 없긴 한데 이제 레알 팬들한테는 확실하게 뜨거운 이슈죠.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호드리구 너무 데리고 있고 싶거든요. 사실 클럽 입장에서는 호드리구 같은 선수 너무 좋거든. 그래서 자꾸 팬들이 알론소 감독님 어떻게 안 될까? 우리 호드리구 낄 자리 없을까? 막 빌고 있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 호드리구 우리도 데리고 있는 거 좋지. 너무 사실 욕심 같으면 팔기 싫어요. 왜냐하면 호드리구가 다른 팀으로 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업보빔을 맞을 것만 같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태예요. 팬들이 팔면 지금 적정 가격에 만약에 돈 많이 잘 쳐주면 파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분명히 나중에는 뭔가 돌아올 것만 같다.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왜냐면 또 호드리구가 이적을 하더라도 사실상 B클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웬만해서 그렇죠. 사우디 안 갈 것 같고. 사우디 갈 리가 없잖아 사실상. 기회를 더 받고 명예를 세워야 돼서. 그럼 결국에는 B클럽을 가면 B클럽이라 함은 결국 어느 정도 챔스에 들어가는 팀으로 가지 않을까, 챔스를 뛰는 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랑 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니 우리도 참 난감하다. 자, 이제 크로스 대체. 네. 크로스 때문에 레알이 입문하게 되셨는데 크로스가 떠난 직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레알은 토니 크로스의 공백에 관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시즌이 있죠. 확실하게. 그죠. 이게 이번 시즌이 될 거고. 근데 이에 관해서 뭐 완벽한 전술적인 롤 이런 거는 시화는 확실히 안 되겠지만 그냥 정말 라이트한 시점으로 얘가 미드필더에서 되게 든든하고 얘가 있어줘서 크로스의 빈자리가 좀 메워지는 것 같네. 전술적인 역할이 다르더라도. 다르더라도. 네. 어쨌든 채우는 선수라면 아무래도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크로스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하더라도 다른 유형이 될 거고. 네. 그죠? 대체하더라도 다른 유형이 될 것이고 애초에 불가능해요. 크로스가 너무너무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본인 피셜로도 지금 레알에는 나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누가 그러면 크로스의 분량을 책임지고 희생 중이냐 따지면 결국에는 발베르데,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지금 희생 중이죠. 아주 희생 중이긴 하죠. 사실상 발베르데는 또 수비수 쪽에서 수비수가 나가서 땜빵으로 희생 중인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클럽의 밸런스가 무너진 걸 누가 희생 중이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보면 일단 가장 확실한 건 비니시우스는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 통나무를 못 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 누군가 손을 떼고 있어. 누구냐? 비니시우스랑. 걔는 확실하다? 네, 걔는 그 친구는 확실하다, 일단. 비니시우스랑 음바페도 살짝 한 손으로만 드는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 골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물론 자기가 오면 뭐 시즌에 40골인가?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켰어요. 사실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가담이나 이런 영향력을 다 같이 분배하는
측면에서는 음바페도 그렇게 썩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진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번 알론소가 그 전술적으로 애들 다 대가리 휘잡아가지고 다 뛰게 만든다. 수비가 너무 열심히 맞아요. 하고. 음바페가 그에 관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아니 돌아갈 것 같다. 아직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음바페는 그래도 난 열심히 하겠다라고 계속 인터뷰로 어떤 어필을 하고는 있거든요. 음바페는 나는 시키는 건 다 할 거고 비니시우스랑 공존을 위해 열심히 할 거고 우린 서로를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존재다. 경쟁심보다는 함께 가는 걸 좋아한다 하면서 음바페는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경기장 내에서 그 태도가 확실하냐? 그건 또 아직 잘 안 보인다. 비니시우스, 음바페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아직 마음에 안 든다. 되게 비니시우스에 관해서 되게 약간 실망한 게 많으신 것 같네요. 좀 많아요. 전 기대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그래서 자꾸 산으로 가네. 네, 가장 잘 채워주고 있는 애가 그래서 벨링엄이랑 한 명만. 제일 마음에 든다. 제일 마음에 든다. 크로스 다음에 픽이 얘다. 크로스 다음에 발베르데. 발베르데. 그 다음에 벨링엄 아니면 쿠르투아. 오히려. 그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다 막아주는 건 결국에는 수문장이거든요. 쿠르투아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서 다 어떻게든 계속 그 여지를 어떻게든 벌어주던데? 이어갈 수 있게 아득바득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잘하긴 하더라고요. 우리의 쿠르투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쿠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리그 2등이라도 한 겁니다. 이제 엘클라시코 이제 포부로 들어볼 텐데 지난 시즌 4연패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4연패였지? 수페르코파 리그 1, 2하고 그 다음에 저거였나요? 그게 코파델리? 말 안 할래. 말 안 할래. 이런 수치스러운 이거 내 입으로 말하게 하다니. 다음 시즌 엘클라시코 한 3번 만난다는 가정하에 승패 측을 한번 해볼까요? 약간 우리 지금 정도면 너네 상대로 이쯤은 할 수 있다. 지금 상태로 너네 상대라는 말은 트렌트, 하위선, 마스탄투오노, 카레라스 다 들어와 있고 알론소 감독님이 지휘하신다는 조건 하에 그렇죠. 이번 미래죠. 25-26 시즌 레알이 엘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포부를 대한 보여주세요. 포부를. 예측, 포부, 수치로 알려주면 좀 편하실까? 그러니까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성적을 얘기할 거예요? 성적 얘기하면 편하신가요? 아니 엘클라시코 그거 승부의 그거죠. 그냥 저스트 포부? 근데 지금 한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이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업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근데 2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번에 다 졌는데 3번 중에 2번. 3번 만난다는 조건 하에 2번은 이겨야지. 한 번은 좀 대승했으면 좋겠고. 한 번은 대승? 한 번은 뭐 1점 차로 이기더라도. 근데 다 이길 것 같진 않고, 사실. 그죠? 힘들죠? 너무, 지금 야말이 미쳤거든요. 야말 너무. 터키 완장님 길러 있잖아요. 네? 터키 완장님 길러 있잖아요, 왕자님. 팬 화력 하나만큼 야말보다 밀걸? 진짜로? 진짜 약간 뭐랄까. 토트넘의 손흥민 느낌으로다가 팬적으로만 보자면 튀르키예에서는 또 길러가 저기는 손흥민보다는 그 이강인 포지션이고요. 그래요? 그 이제 터키에서 손흥민은 차라노글루입니다. 차라노글루가 인기가 뒤지게 많아요. 그래요? 그 발롱도르 시상식 거기 그 라이브 들어가면은 학한 차라노글루를 뽑아라라는 댓글로만 도배가 돼요. 터키 국기 다 붙이면서. 진짜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갈라치기로 들어간 영암 포지션이 길러. 은근 일비즈가 생각보다 입지가 없어요, 터키에서. 네, 그런 느낌. 케밥단이라고 하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어쨌든 그 길러스잖아요. 그렇죠. 그 왕자님이 계시지만 왕자님도 사실 안첼로티 감독님에서 뛰었을 때는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고 이번에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드디어 조금 알론소 감독님 밑에서 빛이 좀 보이나?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위치에 갖다 놓지 않으면 얘 왜 이러지? 안 보이지? 어디 갔지? 뭐 이러는 지금 상황이라. 그래서 야말이 견제가 돼서 뭔가 리그 더블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그 그냥 더블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무조건 질 것 같다는 거? 야말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의 힘을 한 번에 누를 순 없을 것이다. 네. 2번 이긴다는 것도 사실 바람이지. 오케이, 그럼 다음 시즌 예상 성적. 기대 성적. 예상 말고. 예상은 너무 박하다. 기대 성적. 기대 성적. 업보빈 맞나요? 이거 이거 기대인데요. 업보 기대죠? 네. 리그 챔스 코파. 스페르코파는 이따 빼죠. 네. 3개. 리그 챔스 코파. 뭐 그래도 다 왔는데 챔스 결승. 챔스 결승. 결승? 오케이. 그리고
우승은 솔직히 그 운이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일단 챔스 결승 가고 싶고요. 근데 우승 이유가 챔결을 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게 저는 그 정도 레벨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첼시가 아무리 강해도 4강까지는 기대해본 적 있는데 내가 결승은 안 기대해봤던 것 같았어. 네, 신기해서. 왜냐면 이게 레알 팬이니까 가능한 레알 팬이니까 가능한 거죠. 뭐 지금 강한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시티 팬, 그다음에 PSG 팬 그죠. 이런 사람 뭐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걸 실제로 옆에서 듣고 있는 게 신기해서. 맞아? 돌려가는 거 같은데. 어쨌든. 네. 일단 전제 조건이 제가 레알을 처음 좋아하고 처음 응원했을 때 챔스 우승을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엄하게 올라가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제로 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챔결 다시 한번 가고요. 그리고 코파 제발 우승 한 번만 하고 우승해야지. 우리가 코파를 자꾸 못 이기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코파 델레이스 약해요 또. 네, 맞아. 자꾸 못 이겨요 코파를. 그래서 코파 좀 이겨보고 리그는 좀 위험하다. 아무래도 경기 수라거나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챔스, 코파, 리그하고 또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A매치 선수들 갔다 오고 하면 저희 팀이 사실 경기 수가 너무 많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챔스 결승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코파델레이 우승하고 리그는 우승 경쟁. 근데 결승 가면 레알 마드리드가 제가 알기로 21세기에서 준우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챔결? 진짜요? 진짜 많이 갔는데 한 번도 우승 놓친 적이 없어요. 13, 14 때 알레티 상대로 이겼고 15, 16 때 그때 알레티 또 16, 17 때 유벤투스 17, 18 때 리버풀 21-22 때 리버풀 23-24 개 많네? 도르트문트 짱이긴 하지. 네. 우리 좀 많이 이겼지. 어쨌든 그러면 이제 네. 챔스 결승 코파 우승? 네. 그리고 리그 3위? 2등? 3위 안으로 들어가는 3위 안으로? 그래요? 근데 뭔가 레알 팬 치고 뭔가 꿈이 소박한 것 같기도 하고 소박한가요? 뭔가 리그는 우승을 못할 거라는 전제가 깔리는 게 되게 신기해서 뭔가 기대 성적에. 왜냐하면 다시 재부상당할 가능성이 있을 선수가 저희가 그래도 아직 좀 많은 느낌이라. 하긴 네, 카르발도 이제 십자인대 끝나고 복귀를 했고. 또 속으면은 약간 문제 있는 거죠. 네, 밀리탕도 양쪽 십자인대가 나갔던 사람이고 이제 복귀를 또 했지만 비슷한 레파토리. 네, 그리고 리디거도 사실 이번에 무릎 수술을 했었고 또 벨링엄 어깨 수술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또 벨링엄 어깨 수술료 또 한 5개월 결정될 예정이거든요. 쉽지 않죠. 사실. 초반 승점을 잘 가져가야 이게 우승 경쟁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상이 또 시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줄줄이 터져버리면 이게 새로운 이 친구들이 감당을 할까? 그게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건 아무래도 있다. 두렵긴 합니다. 이게 저번 시즌에 부상으로 너무 많이 당했더니 PTSD가 오는 거야. 또 당하면 어떡하지? 또 나가면 어떡하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싶죠. 사실 발베르데도 이번 시즌에 부상을 안 당한 게 더 신기하거든요. 발베르데가 세계 최고 시간 찍었던데요. 출전 시간이 5,000분이었어요. 5,500분인가? 5,000분인가? 혼자 단위가 다르는데 혼자 6,000 6,000이에요? 네, 혼자 단위가 달라요. 아, 그래요? 아닌가? 혼자 5,000인가 6,000인가? 아무튼 2등은 단위가 다르거든요. 쿠쿠렐라가 상위권에 랭크돼 있긴 하는데 쿠쿠렐라가 5,000인가 그렇거든요. 6,000대 6,000대야? 네. 와, 씨. 혼자 6,000대예요. 그리고 그 순위가 10위까지 나왔나요? 몇 가지 공개됐었죠? 거기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3명인가 4명이에요. 이게 그 부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작년 맨시티랑 상황이 비슷하네. 아, 슬픕니다. 걔네도 저기 유로 쪽에서 출혈 많아갖고. 네, 로드리도. 복귀했을 때 로드리가 터져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진짜. 네,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사실 발베르데가 이미 너무 많이 혹사를 당해서 지금 클럽 월드컵까지 또 다 뛰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잠깐 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선발 기용되고 또 희생도 많이 하고 역할이 많을 텐데 시즌 시작하고 초반에 발베르데가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사실 시즌이 약간 불투명해져요. 사실상. 아무리 영입생이 많아도 발베르데 대체자? 크로스 대체자 찾기도 지금 머리 아픈데 발베르데까지 나가면 우린 어떡하나. 그게 좀 크죠. 그래서 리그가 사실 3위 안쪽으로 잘라주면 좋겠다. 연결되는 건 그냥 부상이 제발 이번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랑도 맞먹죠. 같은 말이지. 이게 그 첫 시즌에 챔스 우승하고 두 번째 시즌 때 약간 끝을 보니까 약간 뭔가 메타인지가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쪽으로 잡혀버린 느낌인데. 아,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고 경기력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구단도 난리가 나니까. 우울증 배틀하긴 싫은데 리그 12등을 해보셔야. 아, 리그 몇 등이시라고요? 리그 12등. 오, 예. 재밌었어요. 10이다? 예, 어쨌든 이런 건 되게 찌질한 배틀이긴 한데 어쨌든 약간 내 우울함이 너의 우울함보다 우월해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건 별로 의미 없고. 어쨌든.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재무표 나왔거든요. 저희 레알 마드리드. 저 오늘 살짝 보고 왔는데 흑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 흑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득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이번 연도에 10% 올랐대요, 또 수익이.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팔았다. 티셔츠를 아무래도 많이 팔지 않았을까. 그 1대1로 걸릴 일이 있나, 레알은? 1대1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또 나왔거든요. 구단 수익이 또 좋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서 또 아무래도 또 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유로로 따지면 아마 8천만 유로쯤 할 텐데 9천만 유로에서. 네, 그게 지금 클럽 월드컵 재무제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2425 시즌 6월 달까지 클럽 월드컵 수익은 2425 시즌 수익으로 들어가고 7월부터의 클럽 월드컵 수익은 또 2526 시즌 수입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다. 애초에 위기가 없으니까 딱히 의식을 안 하게 되기도 하니까. 네. 위기의식이 없어. 라리가 팬이면은 재정 규정이랑 선수 등록 규정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유용해요. 어쨌든 제가 그 합방 제안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했죠? 이런 거 한다고 했나요? 어떤 건가요? 팟캐스트를 내가 말을 하고 제안했나요? 그때 처음에 연락 드렸을 때? 완전 처음이요? 네,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뭔가 이런 같이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랬나? 일단 제가 이거는 수고하셨고 최대한 욕 안 먹는 선은 제가 편집해볼게요. 일단 아마 제 춘식이한테 컨텐츠 맞게 할 텐데 그다음에 제가 검사할 거예요. 맞다. 제가 지금 분량이 거의 2시간짜리인데 제가 장담하고 이거는 최대한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자막을 내가 다 뭐 몰랐죠. 근데 채팅도 안 보여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요. 도중에 딴 길로 새긴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요? 약간 느낌이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고등학교랑 중학교 때 전교 회장하고 전교 부회장하고 앉아갖고 그 어색한 그 조례 방송 같은 거 하는 느낌 뭔지 알아요? 그 느낌 들어갖고 우리 어색했어요? 되게 약간 뭔가 대본만 이렇게 딱딱하는 그 느낌이었어요. 대본만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해하실 거라서